안녕하세요. 2분 건축 시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공사의 핵심 공정인 항타공사에 대하여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타란 말뚝, 즉 파일을 해머나 진동 장비를 이용하여 집안 속으로 관입시키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하중을 단단한 집안에 전달하여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공사입니다. 특히 연약집안, 고층 건물, 교량, 항만, 플랜트 구조물처럼 큰 하중이 작용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항타공사가 필요합니다. 집안이 약한 상태에서 기초를 직접 시공하면 치마와 균열, 구조물 기울어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타공사의 가장 큰 목적은 구조물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치마를 방지하며 집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진이나 반복 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말뚝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HC 파일입니다. 원심력으로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강도가 우수하고 경제성이 좋아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에 널리 적용됩니다. 속이 빈 중공 구조 형태가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강관 말뚝입니다. 강제 파이프 형태의 말뚝으로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깊은 시공이 가능하며 교량, 플랜트, 항만 공사에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H형강 말뚝입니다. H빔 형태의 강제 말뚝으로 가시설과 흙막이 공사에 많이 사용됩니다. 항발력 저항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트 파일입니다. 판 형태의 강제 말뚝으로 차수성과 흙막이 기능이 우수합니다. 주로 집안 굴착과 수변 구조물에 사용됩니다. 이제 항타 공법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직타 공법은 해머로 직접 말뚝을 타격하여 관입시키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소음과 진동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보링 공법은 먼저 천공을 한 뒤 말뚝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감소하여 도심지 공사에 적합하지만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SDA 공법은 천공과 시멘트 밀크 주입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지지력이 우수하고 소음이 적어 고층 건물 공사에 많이 적용됩니다. 압입 공법은 유압 장비를 사용하여 말뚝을 눌러 삽입하는 공법입니다. 저소음, 저진동 공법으로 민원 발생이 적습니다. 다만 시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동항타 공법은 진동을 이용하여 말뚝을 관입시키는 방식입니다. 시트 파일 시공에 많이 사용되며 비교적 시공 속도가 빠릅니다. 이제 항타 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항타기의 핵심 장비는 리더와 해머입니다. 리더는 말뚝 수직도를 유지하는 구조물이고 해머는 타격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비입니다. 유압 해머는 저소음과 저진동 특성이 우수하여 도심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디젤 해머는 강한 타격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음과 진동이 큽니다. 바이브로 해머는 진동을 이용하여 시트 파일과 강관 파일 시공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제 항타 시공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측량 및 위치 설정입니다. 파일 중심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기준점을 확인합니다. 초기 위치 오차가 발생하면 구조물 전체 정렬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비 설치입니다. 항타기를 설치하고 리더 수직도를 점검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직도는 1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말뚝 세우기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일을 세우고 이치를 정렬합니다. 이때 파일 손상 여부와 균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험항타입니다. 본 시공 전에 시험항타를 실시하여 집안 상태와 적정 해머 조건을 확인합니다. 시험항타 결과는 본항타 기준 설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본항타입니다. 설계 심도까지 파일을 관입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때 타격 횟수와 최종 관입량을 지속적으로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10타 기준 관입량을 통해 지지력을 판단합니다. 여섯 번째는 용접 이음입니다. 파일 길이가 부족할 경우 용접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용접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용접 비드와 결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항두 정리입니다.
파일 상부 손상부를 절단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불량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설계 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8번째는 재하 시험입니다. 정재하 시험과 동재하 시험을 통해 실제 지지력을 검증합니다. 특히 정재하 시험은 가장 정확한 지지력 평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항타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 관리 항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도 관리입니다. 파일이 기울어지면 편심하중이 발생하여 구조 안정성이 저하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 기준은 1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최종 관입량 관리입니다. 관입량이 너무 크면 연약층 가능성이 있고 너무 작으면 선단 파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PHC 파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십타 기준 3mm에서 10mm 수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리바운드 관리입니다. 리바운드는 타격 후 말뚝이 튀어 오르는 양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리바운드는 파일 손상이나 과다 타격 위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격 횟수 관리입니다. 과도한 타격은 파일 균열과 파손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용접 품질 관리입니다. 용접 불량은 파일 이음부 파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항탓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파손입니다. 과도한 타격, 편타, 해머 이상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파일 두부 균열과 파쇄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파일 기울어짐입니다. 리더 불량과 연약 지반 영향으로 발생하며 구조물 정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 심도 미달입니다. 전석층이나 안반층 때문에 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리보링 공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음과 진동 민원입니다. 도심지 항타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소음 장비 사용과 작업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구조물 균열입니다. 진동 영향으로 인접 건물과 도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측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리 검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일 위치와 배치 상태 확인. 둘째, 파일 규격 및 길이 확인. 셋째, 장비 수직도와 리더 상태 확인. 넷째, 시험 항타 결과 확인. 다섯째, 최종 관입량과 타격 횟수 확인. 여섯째, 파일 균열 및 손상 여부 확인. 일곱째, 용접 상태 및 비파괴 검사 결과 확인. 여덟째, 항타 기록지 작성 상태 확인. 아홉째, 정재하 시험과 동재하 시험 결과 확인. 10번째, 소음 진동 관리 및 안전 관리 상태 확인입니다. 결국 항타공사의 핵심은 정확한 지반 조사, 적절한 항타공법 선정, 수직도 관리, 그리고 최종 관입량 관리입니다. 기초공사는 완공 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조물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 시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